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라도 있으면 걱정 없지 않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출 다 갚고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노후의 삶이 안정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집이 있어도 부족했던 은퇴 생활비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분명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월세도 없고 큰돈 나갈 일도 없으니까 연금만으로도 충분하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고정비와 불규칙한 지출이 쌓이면서 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비어갑니다. 집이 자산인 건 맞지만 현금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은퇴자들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7세 김정호 씨 부부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했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아내의 연금 합쳐 월 220만 원이 들어왔고 큰돈 들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1년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식비와 관리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에게 어케이 저널하게 지원하는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32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집은 현금이 아니더라고요. 팔 수도 없고 안 팔면 돈이 안 돌고 결국 현금이 말라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66세 이성자 씨는 남편이 퇴직한 뒤 자녀 결혼을 도와주며 전세 보증금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죠. 하지만 2년마다 오르는 전세금이 부담돼 결국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총 수입은 200만 원이었지만 월세 7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 25만 원, 식비 60만 원, 병원비 30만 원, 경조사비와 교통비까지 더하면 매달 22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결국 매달 20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성자 씨는 돈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처음엔 잘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잔고가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70%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탑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각종 세금, 그리고 오래된 집일수록 수리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매달 3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냉난방비가 많이 드는 계절에는 관리비가 23배로 뛰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함정은 자녀 지원비입니다. 은퇴한 뒤에도 부모의 지갑은 닫히지 않습니다. 결혼자금, 손주 용돈, 집 장만 지원 등으로 매달 50만 100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60대 부모의 47%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씩 이어지며 노후 재정을 잠식합니다. 한 번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 이들은 아들에게 전세 자금 1억 원을 보태주고 나니 자신들의 생활비가 모자라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살던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자식이 힘들다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요. 노후라는 게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이렇듯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 즉 유동성 부족에 부딪힙니다. 이런 경우 집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보유세, 재산세, 관리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현금은 줄어들고 소득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방 한 칸을 임대해 월세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자 전용 리버스 모기지나 월세형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실거주를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고정비의 가장 큰 비중은 식비, 관리비,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유지비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까지 합치면 월 4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아직 운전은 해야 하니까라고 말하지만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식비 절감을 위해 식단을 단순화하거나 외식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은퇴 후의 소비에는 불안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 나이에 아끼다 뭐하냐? 남들도 다 주는데 나만 안 줄 순 없지. 손주에게 용돈은 줘야지 같은 감정이 소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소비가 쌓이면 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비의 감정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건 내 삶을 위해 쓰는 돈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한 돈인가를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위해서는 월 27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는 중간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350만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합산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중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려면 반드시 추가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든 돈이 들어오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집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현금이 도는 구조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핵심입니다. 집은 자산일 뿐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통장이 비는 이유는 우리가 집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의 중심은 집이 아니라 흐름이어야 합니다. 현금이 흐르는 구조, 즉 적게 써도 꾸준히 들어오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은퇴 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김정호 씨 부부는 최근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95만 원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생활이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가 살아갈 기반이 됐어요. 살면서 가장 늦게 배운 게 바로 집은 자산이 아니라 도구라는 겁니다. 은퇴 후의 진짜 평화는 자산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소비 습관에서 옵니다. 집이 있다고 안심하기 전에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집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산의 형태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지출 구조가 은퇴 전과 달라지지 않은 채 유지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달린다. 주거의 안정은 곧 인생의 안정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집을 갖게 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의 노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노후의 재정 문제를 상담받는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집이 있음에도 현금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토로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돈의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라는 규칙적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흐름은 멈추고 정체된 자산만 남는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때 집은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니라 현금이 갇힌 창고가 된다. 집을 팔자니 거주 문제가 생기고 유지하자니 현금이 돌지 않는다. 이 모순 속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서서히 고립되어 간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과 직결되어 있다. 현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이어진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이 생기고 소비 하나하나가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일 때는 외식이나 선물, 여행이 자연스러운 지출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같은 소비가 사치로 느껴지고 그것을 줄이는 일이 곧 자신이 작아지는 일처럼 느껴진다. 이 심리적 저항이 노후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은퇴 후의 지출에는 보이지 않는 세 가지의 함정이 있다. 첫째는 자녀 지원이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결혼과 주거를 돕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 의무감은 노후 재정을 빠르게 소진시킨다. 둘째는 과거 생활 수준의 관성이다. 한때 가능했던 소비가 지금은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리적 부조화가 있다. 셋째는 체면 소비다. 이웃이나 친척, 친구 관계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이 노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불안을 덮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의 결과다. 결국 노후의 지출을 줄이려면 돈의 액수보다 마음의 구조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는 자산을 흐름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예다. 단순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현금 흐름의 도구로 바꾸는 선택이다. 이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이 들어오면 생활의 안정감이 커진다. 둘째는 고정비의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것이다. 노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지출을 고정된 틀에서 유동적으로 바꿔야 한다.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은 은퇴 후에도 쉽게 줄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월 2,0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외식 대신 집밥, 불필요한 보험 정리 같은 단순한 변화가 노후의 균형을 지탱한다. 셋째는 감정 소비의 통제다.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돈을 쓰는 것은 순간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은퇴 후에는 돈을 쓸 때마다 이 소비가 나를 위로하는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노후를 유동성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같은 자산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이 있더라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불안은 커진다. 반대로 자산이 적더라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삶은 훨씬 안정된다. 즉, 노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이다. 여기에 심리적 균형이 더해지면 비로소 은퇴의 평온이 가능해진다.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어졌고 이 기간 동안의 재정 구조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예전에는 은퇴 후 10년만 버티면 됐지만 지금은 인생의 절반을 은퇴자로 살아야 한다. 이때 집 한 채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현금 흐름, 관계, 건강, 심리 안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집은 그중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또한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결국 가족 전체의 불안을 키우는 일이다.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정이 곧 자녀의 안정이다. 지금은 유산보다 안정된 부모가 더 큰 자산이 되는 시대다. 노후를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집을 재산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을 현금으로 혹은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줄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소비를 통제하며 감정이 아닌 가치로 돈을 쓴다. 이런 사람들은 통장이 비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집이 있다는 것은 노후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준다. 안정은 물질의 형태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에서 온다는 것이다. 노후의 평안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이 도는 구조에서 만들어진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일,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일, 그리고 감정이 아닌 가치로 돈을 쓰는 일. 이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경제의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잃어서 생긴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말고 통장의 움직임을 매달 들여다보라. 그 안에 당신의 삶의 리듬이 담겨 있다. 집은 당신의 자산일 수 있지만 진짜 당신을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작은 흐름이다. 그 흐름이 이어질 때 노후의 시간은 비로소 걱정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바뀐다.